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의 외도를 시댁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시원하게 터뜨린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유부녀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 한 명을 낳아 잘 키우고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의 남편과 시댁은 언제나 제겐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넘치게 주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이에게도 너무나도 넘치는 사랑을 주는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너무나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집중을 하게 되었죠. 아이의 학교 생활과 서툴던 집안일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이제 좀 익숙하게 가정주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집안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저희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생겨나 운동도 하고 듣고 싶던 강의도 인터넷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노트북이 고장나 잠시 남편의 예전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이메일을 보게 되었네요. 계정이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나 봅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어플들이 많아 글을 주고받을 때는 어플들을 사용하지 요즘 이메일은 거의 광고들이 도배해서 들여다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스팸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광고들과 다른 메일이 있더라고요. 따로 폴더가 구분되어서요. 제목도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은밀한 취미 생활인 줄 알고 열어보고 놀릴 참으로 열어보았어요. 세상 깜짝 놀랄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의 은밀한 취미는커녕 은밀한 생활이었어요. 다정한 글귀와 내용들이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남편에게 온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었어요. 자기 여보는 둘째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음담패설까지 제가 꿈을 꾸었나 싶었어요. 도저히 제 남편의 글이라고는 상상이 안 갔죠. 둘의 대화 내용이 너무나 기가 차서 그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하기도 무서웠죠. 하루 종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만 있었어요. 제게 너무나 과분했던 사람이기에 세상이 모두 깜깜한 밤 같았어요. 그날 남편이 왜 그렇게 있냐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둘러댔죠. 그러다 며칠이 지나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다시 그 이메일에 들어가 내용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어제도 메일로 약속과 대화를 나누었더라고요. 천천히 메일을 첫 번째 주고받았던 날짜를 찾아 시간의 흐름으로 읽어보았어요. 첫 대화는 3년 전이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알고 보니 거래처 직원이더라고요. 거래처에 관한 내용들로 이야기 나누다가 점점 연인 사이의 대화들로 오가더군요. 연인 사이의 대화들로 오간 시간만 따지면 2년 정도 되고요. 같이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다가 모텔도 가는 그런 사이였어요. 바람이라곤 가정과 회사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남편이었기에 의심의 여지가 눈꼽만큼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지 불륜도 점심시간에만 하는 그런 남편이라는 것 또한 이제야 눈치채고 알았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바보고 멍청이였나 봅니다. 제가 이 남자와 산 시간이 10년인데 정말 바보같이 살았나 봅니다.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저 과분한 남자라고만 생각했네요. 우선 이 내용들을 캡처하고 저장해서 새로운 제 메일 계정을 만들어 그곳에 저장했어요. 거의 점심시간에 약속을 주고받으니 어떻게 이것들을 족쳐놓을까 생각했어요. 사실 전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발동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천천히 반박할 자료들을 모으고 모았어요. 저 또한 티나지 않게요. 캡처했던 메일들을 프린터로 뽑아 모아놓고요. 만나는 장소에 가서 핸폰으로 사진도 찍고 정말 눈이 돌아가서 바로 머리털 뽑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만 정말 꾹 참고 참았죠. 네가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했다면 나 또한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하면서요. 이중적인 남자의 모습에 전 그만 정내미가 뚝 떨어졌나 봐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참고 지나갔을까 생각이 드네요. 며칠 뒤 시아주버님 생일이 있어서 시댁에 갈 일이 생겼어요. 저희 시댁은 생일에 모두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 디데이를 이날로 잡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상간녀의 회사에도 그 상간녀의 남편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직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자 남편 앞으로 등기를 붙였습니다. 어차피 가족 모두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전 아침부터 화장도 정성 들여 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골라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반가워 인사를 했죠. 남편의 시댁 식구들은 형님 두 분과 저희 남편 이렇게 셋이에요. 결혼 안 한 큰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같이 사시고 둘째 아주버님은 결혼 후 저희 집과 20분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형들에게 참 많이 혼나고 살았다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이 동생 교육을 잘했다며 제가 남들에게 남편에 대해 자랑하곤 했으니까요. 전 형님들에게 교육 잘 받았나 보다 했지만 지금은 형님들의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도 할까 해서 이날로 잡게 되었습니다. 큰아주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식당 룸에 앉았어요. 식사도 마쳐가고 케이크도 했으니 이제 본론은 전해야겠다 생각했죠. 전 오늘이 아주버님 생일이 아닌 내 남편에 대해 시댁 식구들에게 용건이 있었으니깐요. 다행히 그 식당 안에는 아이들 놀이방이 있어 제 아이는 밥만 먹고 놀이방에서 노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우선 아주버님의 생일을 무척 많이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흐뭇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해간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들이 적힌 메일과 사진들을 프린트해간 서류를 하나씩 건네드렸습니다. 다들 궁금한 듯 안의 내용을 열어보시더라고요. 서류를 꺼내들고 한 장씩 넘기던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게 무엇인지 여쭤보시고 큰아주버님은 대충 읽으시더니 얼굴이 터질 듯한 모습으로 제 남편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큰아주버님은 중딩에게서나 듣는 욕설로 남편에게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며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고요. 그래서 이젠 제 타임이 왔다는 걸 실감했죠. 우선 시부모님께 아이 아빠와 이혼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를 항상 귀하게 여겨주시고 딸 생겼다며 좋아해 주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과 같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전 이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큰아주버님이 제 남편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이번만 봐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큰아주버님께 똑똑하게 바른 목소리로 아주버님들이 어렸을 때 교육하셨다면서요. 교육하신 거 제대로 하신 거 맞나요? 하며 이야기했죠. 큰아주버님께 맞은 남편은 아직도 바닥에 앉아 울고만 있었어요. 제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얼굴이 보기 싫어 저는 아이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시댁 식구들에게 혼났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날 이후 현관 비번도 바꿔버리고 이혼 서류도 시댁에 보냈어요. 며칠을 울고 불며 잘못을 빌던 남편도 이젠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봐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같이 살기엔 너무나도 무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했죠. 시댁 식구들도 여러 번 미안하다며 다시 생각해보라는 연락도 많이 왔지만 제 결정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댁의 배려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차는 제 명의로 돌려놓고 아이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전 잘 살아왔는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이제는 직장도 다니게 되고 아이와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고요. 아이에겐 엄마와 아빠의 회사 때문에 주말 부부 한다는 얘기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 숙려 기간 중입니다.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는 잘 적응해 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예비 이혼녀로 살아가고 있죠. 상간녀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다행히도 상간녀의 남편이 제가 보낸 등기를 잘 받았더라고요. 그쪽 집안도 난리가 났었대요. 상간녀는 아이가 없었기에 저희보다는 빠른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저를 가족으로 맞이해 주신 시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았거든요. 죄송스런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제 삶이 남편으로 인해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면 불륜의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나 힘들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 삶에 대해선 혼자 단호하게 결정하자 다짐했던 것이 올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다지 시원하지도 않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단 잘 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정을 생각해서 남편의 외도를 한번 눈 감고 넘어간다면 같은 일이 계속 생길 것이 뻔하거든요. 아이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